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명에 만약은 없다입니다. 저자는 방산 노상진, 출판사는 샘앤파커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산 노상진, 20대 초반 운명의 길에 들어서 40여 년 동안 정재계 인사를 비롯한 수만 명의 상담한 재하의 고수이다. 부산 박도사로 유명한 재산 박재현의 마지막 수제자로 알려져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욕망하는 것 딱 두 가지. 돈과 사랑이다. 살면 살수록 돈에 대한 절실함은 더욱 커진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다들 말한다. 더불어 뜻이 잘 맞는 동료와 친구, 가족까지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한 인생이라 할 만하다. 돈과 사랑.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 평생 이를 악물고 살아간다. 그런데 너무 공평하지 않다. 하는 일마다 잘 되어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열심히 도전하지만 결과가 처참한 사람도 있다. 왜 이럴까? 왜 저 친구는 잘 나가고 나는 이 모양일까? 지독하게 운이 없는 걸까? 20대 초반에 운명 공부를 시작해 4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는 동안 나는 확신을 가졌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잘 되고 못 되는 이유까지 분명하게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직업도 자기 의지대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타고난 천성에 잘 부합하는 직업을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잘 찾아가면 성공하고 잘못 찾으면 고생과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운명을 맹신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거부하면 거만한 사람이 되며 참고하면 현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맹신하거나 거부할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정보를 하나 더 얻었다고 생각하면 절망에 빠지거나 삶을 포기하려는 순간에도 희망이 보인다. 이것이 사주명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이다. 돈만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사랑만 넘친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돈과 사랑, 물질과 정신, 음과 양이 가장 조화로울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작동하는 자연에서 툭 붉어진 인간이 자연의 조화를 이해하고 추구할 때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1천만 원을 투자해도 1억 원을 투자한 것처럼 벌고 싶은 마음은 모두 굴뚝 같다. 당연하다. 사람의 마음은 현실과 이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만큼 살기 편하게 발전시켜 온 것이다. 실제 재산 증식에 탁월하거나 재물이 쏠리는 사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언제부턴가 주식 상담을 하는 내담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코인과 같은 고수익을 학수고대한다. 돈이란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이다. 가난할수록 기와집을 짓는다는 속담처럼 돈복이 약할수록 고공행진하는 종목을 쫓는다. 운명상담은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다. 최선의 삶을 향한 사람에게는 적절한 안내를, 호황된 욕심을 품은 사람에게는 정신 차릴 냉수를 한 사발 건네는 게 옳다. 꿀바른 도약 같은 주식시장을
빗대어서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사는 것이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의 시간 속에 기운의 시간도 흐르고 있다. 우주 만물은 끝없이 변화하면서 한 모양으로 머물지 않는다. 운명 속의 주식으로 타고난 복이 있는지가 우선이다. 주식은 시드머니가 많을수록, 정보가 많을수록, 시간이 많을수록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해도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마치 도로 위에 운전 같아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무리 조심해도 뒷차가 와서 쿵 박을 수도 있고 갑자기 맨홀 뚜껑이 날아와서 앞 유리창을 박살낼 수도 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면 투자에 성공한 것이고 도중에 사고가 나면 투자는 실패한다. 안전한 투자 성향으로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량한 종목에 투자를 해도 꼭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다. 갑자기 세력들이 들어오고 기관과 외인들이 다 팔아치우기 시작하면 개미는 막아낼 수 없다. 마른 하늘에도 날벼락은 치고 내 집 마당에서 산삼을 캐기도 한다. 주식에는 운이 따른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많을수록, 공부를 많이 할수록, 시간에 구애받지 않을수록 편한 인생을 살 확률이 높아진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지 않는 편한 인생이면 행복할까? 유복한 집안에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도 결혼에 실패하거나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한다. 인생에도 운이 따른다. 주식도 인생도 알 수 없기는 매 한 가지다. 나의 의지로 나의 본질을 바꿀 순 없다.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 성별을 바꾸고 다른 집의 양자로 입적되어 부모를 바꾸고 이민을 가서 국적을 바꿀 수는 있다. 그렇게 한다고 타고난 운명이 바뀔까? 그들은 그러한 운명으로 태어났을 뿐이다. 이미 정해져 있지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오해한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모른다는 말과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은 동의어가 아니다. 정해진 운명은 저마다 분명 존재한다. 마치 손바닥의 손금처럼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뿐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은하계의 탄생, 우주 빅뱅의 암흑 물질 등 과학의 영역에도 설명이 불가한 것 투성이다.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 그 너머에 우주가 존재한다. 사람의 운명은 우주처럼 시작된다. 인식 너머에서 시작되어 하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이다. 지구는 왜 365일 동안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는가? 하루는 왜 24시간으로 쪼개져 있으며 왜 24저기를 쓰고 있는가? 운명을 읽는다는 것은 이러한 천문 질서에 근거한 자연 섭리와 사주, 관상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나라는 인간에게 주어진 선천의 암호를 풀어가는 행위이다. 운명가나 사주 명리학자를 찾아갈 때는 해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운명을 해석해 달라고 해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나의 운명은 시간과 공간이 만난 약속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를 찾아가도 8글자와 대우는 변치 않는 공식이다. 이 공식을 담는 것이 만세력이다. 요즘은 만세력 어플이 잘 개발되어 궁금한 사람은 만세력 어플을 다운받아 사주팔자와 오행 정도는 알아볼 수가 있다. 사주명리에 관심이 없거나 처음 보는 사람은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암호처럼 느껴지겠지만 자기 생년월시가 띠고 있는 오행의 기운은 알아볼 수가 있다. 사주는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다. 상담가의 능력과 적용하는 이론에 따라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용하다, 때로는 사입이다라는 불필요한 시비거리가 생긴다. 운명은 도로와 자동차로 흔히 비유한다. 사람을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명을 갖고 태어난 자동차라고 하면 운은 명이라는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와 같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시원하게 뻥 뚫린 고속도로도 있지만 지방도로나 심지어 비포장 도로를 운전해야 될 때도 있다. 운이 좋다는 것은 거침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고, 운이 나쁘다고 할 때는 언제 타이어에 펑크가 날지 모를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다. 아무리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더라도 목적지까지 고속도로만 달리는 사람은 없다. 가는 길이 대부분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을 수도 있지만 목적지까지 시골길로만 달리는 경우도 있다. 운전하기 힘든 길이어도 목적지는 엄청난 경관의 멋진 장소일 수도 있고, 좋은 자동차로 시원하게 고속도로를 달렸지만 사고가 나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때도 있다. 가는 동안에 보는 경치도 다르고 만나는 사건도 다르다. 계속 운이 좋기만 한 사람은 없다. 반면 운이 나쁘기만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운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있어도 운명이 좋다, 나쁘다 말하지는 못한다. 운명은 달리는 자동차와 도로가 합쳐진 것이지 별개가 아니어서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 없다. 좋은 차든 오래된 중고차든 고속도로이든 시골길이든 모두 자기 것이다. 좋은 운명, 나쁜 운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타인의 인생이 더 순탄하고 복 받은 것처럼 보일 때, 나는 돈 걱정이 없이 떵떵거리고 살고 싶을 때, 내 처지가 공공하다고 느낄 때, 그 순간이 바로 비교가 가져오는 불행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사람은 운명을 믿든 안 믿든 정해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는 내가 아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어서 알 수 없으니 불안이 엄습한다. 나이가 들면서 지혜로워지는 것은 지나고 나면 지난 어리석음이 보이기 때문이다. 갖고 싶은 것은 당장 없는 것이므로 미래에 존재하고, 왜 그런지 이유는 지나왔으니까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현재에 살고 있다. 시간은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똑같이 흐르고 있지만 각자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라는 개체가 더해져 각자 다른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운의 존재를 전면 부인하는 사람도 매우 드물다. 있기는 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를 뿐이다. 사람마다 각자 이성과 논리로 풀지 못하는 난제가 분명 존재한다. 운명을 물을 때는 막연한 희망을 캐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주명리의 근거에 타고난 운명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주명리는 먼 거리를 보는 망원경과 같다. 그러니 좋다 나쁘다의 관점에서 자기 운명을 판단하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명리에서 크게 보아서 없는 것도 현미경을 대고 볼 수 있다면 분명 존재할 것이다. 운명의 현미경이라는 도구가 현재로서는 요원할 뿐이다. 회남자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자기를 아는 자는 남을 원망하지 않고
천명을 아는 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복은 자기에게서 싹트고 화도 자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다. 우주가 탄생시킨 모든 물질과 형상 가운데 오로지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가진다. 우주 행성들이 수십억 년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일정한 거리와 시간을 유지하며 공전과 자전을 하는 덕분에 지구에는 매일 낮과 밤이 바뀌고 사계절이 생긴다. 자연은 이렇게 정확한 하늘의 기운을 받은 그대로 진짜로서 존재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인간을 만물과 통틀어 물건이라고 보면 결함이 있는 제품이거나 가품일 것이다. 자유의지는 욕심에 근사한 말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내가 저것을 가질 수가 있다.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다 등등 욕심이 발동하면서 운명도 자유의지로 바꿀 수 있다고 믿어버리는 것이다. 이 자유의지 때문에 운명의 변수가 생긴다. 자유는 변수가 없다. 여름이면 진동하는 하루살이를 보자. 하루살이는 인간의 눈에 하찮기 그지없는 귀찮기만 한 곤충이다. 하루살이는 매우 짧은 생을 살기 때문에 인간이 하루살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 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관점이다. 알에서 성충으로 짝짓기를 마치고 죽기까지 2년 이상 사는 종류도 있다고 한다. 주로 물에 알을 낳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천 생태계에서는 나름대로 하는 역할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살이가 자유의지를 가진 것은 아니다. 자연의 일부로서 자기 몫을 다할 뿐이다. 내 눈에는 귀찮기만 한 이 하루살이의 짧은 일생도 자연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루살이도 짝짓기를 위해 암수가 구별되고 열심히 번식 활동을 한다. 대부분 인간은 하루살이 따위는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더 넓게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하루살이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은가?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그 안에 태양계, 태양계 안에서 지구, 지구에서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나라는 존재는 아득하지 않는가? 자연스럽게 살면 되는데 인간만이 자유의지라는 이름으로 과다한 욕심을 부린다. 오직 인간만이 자연의 섭리에서 이탈하고 있다. 예민한 사람들은 마음에 돋보기가 있어서 어떤 말을 들으면 확대되어 큰 문제로 다가온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문제를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만이 그 문제를 크게 받아들여 확대 재생산해 나간다. 점점 더 예민해지는 것이다. 문제는 마음이다. 이 마음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완전한 인생을 완벽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착각에 빠진 인간은 불확실한 재물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산소를 이장해야 한다. 계획을 하면 사업운이 좋아진다. 구슬에서 원원을 달래야 한다는 등 인간의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사기가 성행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바로잡는 것 하나뿐이다. 단언하건대 부모님의 산소를 이장해서 사업이 번창하거나 계명을 해서 운이 바뀌었다고 느낀다면 운이 좋아지는 타이밍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뿐이다. 우주의 운행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장과 소멸이라는 과정을 따라가면 되는데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은 희노애락에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운명을 알면 다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알아도 운명의 지배를 받고 몰라도 운명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 태어났는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자. 나의 자유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다. 뭘 하려고 하면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때가 바로 운의 때이다. 봄이 올 때 씨를 뿌려야 싹이 트는 것처럼 자신의 행위가 싹을 틔우고 결실을 맺을 때가 따로 존재한다는 의미다. 오늘 오후 3시에 나는 차를 마시고 있었고 김 씨는 운전을 하고 있었고 이 씨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오후 3시는 모두에게 같은 시간이지만 나와 김 씨, 이 씨는 각자 자기 운의 흐름 속에서 다른 행위를 한다. 명을 받을 생각이 운을 따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명에도 생각과 행동이 있고 운에도 생각과 행동이 있으니 동시라도 해야 정확하다. 명은 각 개인이 타고나서 살아가는 생로병사의 과정이며 타고난 임무가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운에 따라 생각이 바뀐다는 표현도 엄밀히 말하면 운노가 바뀌었다라고 표현해야 한다. 생각이 바뀌는 것일까? 생각이 바뀐다고 느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유는 모르지만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 사방에서 다 말려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등등은 하늘의 기운이 내 생각을 일으키고 한 발 더 나아가 행동하라고 복도두기 때문이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주의 질서이다. 이 질서는 하늘의 기운이 작용한 것으로 변화의 시작점은 하늘이지 인간의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이 명하면 그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운이 흐른다고 하는 것이다. 하늘의 명에 따라 사계절 자연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운명을 인간의 자유의지로 바꿀 수 있다면 시간을 지배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자동차가 후진할 때도 내가 뒷걸음질을 칠 때도 시간은 앞으로 흐른다. 시간이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시간을 바꿀 수 있다고 해도 되니까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시간은 미래로만 향하기 때문에 찰나의 몇 초 사이에도 미래가 되어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어도 바꿀 수는 없다. 예측하면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최선을 다해 방어할 수 있을 뿐이다. 시간의 절대성만 아니면 피흉취길, 흉한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취할 수가 있다. 다가오는 시간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고 느끼게 되나 미래의 시간도 결국에는 지나간 시간이 되고 지나간 시간을 바꿀 수 없듯 시간의 절대성에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인간이 일으키는 잘못된 선택은 언제나 자유의지에서 비롯된다. 운명을 알면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운명을 아는 것은 인생이라는 강 앞에서 자기가 던질 수 있는 그물의 크기를 아는 것과 유사하다. 같은 강에서 각자 그물을 던지면 똑같이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 자기가 던진 그물의 크기, 그물망의 굵기, 던지는 손목 스냅의 에너지 등이 물고기를 잡는 데 영향을 미친다. 나는 어부인가 구경꾼인가? 자신이 어떤 에너지를 지니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물을 던질 생각조차 없이 강을 감상하고 있는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은 바로 운명감정, 감명이다. 부자는 왜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한가? 그런데 이런 다양하고 당연한 이유가 왜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가? 운명 예측의 목적이 해답을 구하는 데 있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는 자세히 알 수 없고 대략 범위만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사주에 재성이 없으면 재물 그릇이 작다고 판단한다. 명리에서는 재성을 재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보기 때문이다. 그럼 재물이 쌓이지 않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 기술이나 학문을 이용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도 있고, 본인이 직접 큰 사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중개하는 역할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다. 자기를 파악하면 어떻게 살 것인지 마음의 행로를 세울 수가 있다. 자신이 어부가 맞는지 알면 더 좋을 것이다. 어부일 수도 있고 구경꾼일 수도 있다. 타고난 본질이 구경꾼인데 자꾸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감상하고 누가 던져 올린 물고기를 한 점 나눠주면 그것을 기쁘게 먹고 싶을 뿐인데 자꾸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그 자체로 고통이 된다. 명리로 사주를 따져 각 개인이 가진 본질을 파악하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타고난 본질과 가진 도구를 알면 산다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진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점을 찾으려 하고 느낄 때는 괜찮은데 남이 나의 문제를 지적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운명을 공부하면 타인이 나에게 지적하는 것을 행하기 전에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먼저 나의 문제를 알고 대처할 수가 있다. 정답은 모르지만 범위만 알아도 충분히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운이라는 것을 현재 고정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운은 흐르고 있다. 운이 고정된 것이라면 운명도 고정된 것이고 운명에 포함된 수명이나 길흉화복도 다 고정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운이 고정된 것이라면 시간도 흐르지 않고 멈춘 것이어야 한다. 그 말인즉슨 계절이 바뀌지 않고 성장하거나 늙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간이 항상 흘러가듯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말은 현재에 국한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운의 흐름은 자연과 같은 모습이다. 자연의 사계절이 봄부터 겨울까지 기후 변화를 보이듯 운명도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번갈아 가며 흐름을 보인다. 고통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현재 봄이면 여름, 가을, 겨울의 운이 예정되어 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앞으로 어떤 운이 다가올지 알 수는 없어도 그 운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부자도 망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운의 흐름이 있다. 흐름을 알면 부자가 될 기회, 실패하는 시기를 포착할 수가 있다. 단지 흐른다고 해서 재벌과 같은 재물 그릇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재벌의 재물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타고난 그릇 안에서 재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있다는 것이다. 10을 갖고 태어났으면 10만큼, 100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100만큼 자기 복을 찾는 방법이 있다. 운의 흐름을 모르면 그마저도 지키기 어려워지고 그것이 곧 실제 고통으로 이어진다. 운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내 인생의 평균을 깎아먹지 않는 공부법 같은 것이다. 명리를 통해 내 인생은 어떤 계절과 계를 같이 하는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계절의 힘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자기 자신은 이때를 모르기 때문에 정해진 운로의 정보를 얻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도움을 받는 것이다. 언제 봄이 될지를 알면 인내하며 노력하다가 그때 씨를 뿌리고 수확하여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이 자체가 개운이라고 할 수가 있다. 개운의 한자를 보면 운이 열린다는 것이지 운명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다. 운은 흐르되 정해진 대로 흐른다. 다만 어디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모를 뿐이다. 그럼에도 정해져 있다는 한마디에만 몰두해서 다른 말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는다.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를 아는 것이 운명 예측의 목적이다. 경기도 외곽에서 배달 전문 백반집을 하던 부부가 있었다. 남편이 단골 공장에 배달을 갔다가 공장이 매물로 나온 것을 알았다. 남편은 갑자기 귀가 솔깃해졌다. 갈수록 인건비와 재료비가 오르고 주방 일을 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때다 평생 손에 물을 묻히던 일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이번 기회에 공장을 인수해볼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 매물로 나온 공장은 간의 수공업 마냥 작은 공장이었다. 우람한 기계가 실수 없이 돌아가고 수십 명의 직원을 두는 큰 규모가 아니었다. 그러니 아내와 둘이서 부지런히 하면 백반집보다는 몸이 덜 고될 것 같았다. 그런데 아내가 반대를 했다. 마스크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백반은 하루에 한 끼는 꼭 사 먹는 사람들이 있지만 마스크를 밥 먹듯이 사는 것도 아닌데. 아내의 말도 일리는 있었지만 마스크 공장 매물이 자꾸만 생각이 났다. 사실은 공장 부지가 더 탐이 났다. 마스크 판매에 따른 수익보다는 깔고 앉아있으면 노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갈등하면서도 못 잊어하던 때에 마스크 공장 사장이 인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 시작했다. 마스크 공장 사장은 10년 동안 공장을 했지만 대출과 이자만 늘어가던 실정이라 공장을 정리해서 대출을 갚고 작은 카페라도 열고 싶었다. 두 사람의 뜻이 맞았던더라 맥반집 사장은 마스크 공장을 인수했고 마스크 공장 사장은 공장을 처분한 것을 큰 행운으로 여겼다. 그 뒤에 몇 달이 지나 무슨 일이 생겼을까? 코로나가 터졌다. 전 지구의 사람들이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이 되고 한 장에 1,500원가량 하던 마스크는 한 장에 6,000원, 7,000원, 심지어 만원까지 올라갔다. 사람을 고용해서 24시간을 풀 가동해도 주문량을 맞추기가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 마스크 공장을 넘긴 원래 사장은 땅을 치고 하늘을 원망했고 백반집 사장은 얼떨결에 큰 돈을 만지게 되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마스크 공장 바로 옆으로 새 도로가 확정되어 공장 부지 부동산 가치도 엄청 뛰었다. 하지만 백반집 사장은 여전히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원하는 것이 재물과 부동산이었으니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어도 몸이 고된 것은 피하기 어려웠다. 한편 원래 마스크 공장 사장은 공장을 넘기고 대출을 갚은 뒤에 원하던 작은 카페를 열었다. 처음 한 달은 그럭저럭 운영이 되었는데 코로나가 터지자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을 풀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대출이 지겨워서 공장을 넘겼는데 다시 또 대출을 받는 처지에 이르렀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한 사람은 가을의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에 들어섰고 한 사람은 추운 겨울 한가운데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시기를 맞은 것이다. 그러니 하나의 공장에 한 달 정도 시간차로 두 사람의 재물이 크게 엇갈린 것이다. 대출을 피하고자 했던 원래 마스크 공장 사장은 아무리 대출을 피하라고 해도 피해지지 않았다. 때가 아니었으니까. 노동을 피하고 싶었던 백반집 사장은 여전히 노동을 하고 있다. 그의 운명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정해진 운명의 행방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사주 명리학자가 운노를 미리 짚어줬다면 어땠을까? 구체적으로 마스크 공장을 팔아라, 마라. 카페를 열어라, 마라가 아니라 운이 상승 구간에 들어선 것인지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것인지 정도만 알았어도 대처 방식은 달랐을 것이다.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서 사주 명리학자의 조언은 조언이고 결국 스스로 결정했을 테지만 말이다. 개운이라는 것은 나만의 소중한 시간을 찾는 것이다. 정해진 때가 올 때까지 어려운 국면에서도 편한 마음을 가지도록 안심시키는 것이 바로 상담의 본령이다. 그 누구도 타고나지 않은 것을 알려주지는 못한다. 그런데 때는 있다. 개운은 이 때를 맞춰 변화를 맞이하는 자세를 일컫는다. 시간성. 우주가 정해진 운명의 시간이 분명 내재되어 있다. 늘 시간이 부족한가? 시간에 쫓기면서 일해도 만족스럽지 않은가? 시간은 만물에 똑같이 흐르는데 자신의 행동이 유의미한 행동인지 무의미한 행동인지 지금 해야 될 일인지 나중에 해야 될 일인지 모르고 하기 때문이다. 돈을 잘 벌고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물으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충고한다. 그들은 사주 명리를 몰라도 시간이 운명의 기본 바탕임을 알았던 것이다. 이 일의 우선순위는 제각각 다르다. 부지런을 떨어도 안 되는 것은 자기 시간, 때가 오지 않은 것이다. 나쁜 일들은 연달아 일어난다. 어려운 일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면 피하고 싶은 심정이 된다. 그래서 개운을 외치며 좋게 바꿀 방법을 찾는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니 좋은 때를 알고 그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아니면 좋은 때가 오고 있다고 믿으며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 욕망을 절제하며 대비하는 자세로 견뎌야 하는 것이다. 내리막을 계속 내려가다 보면 평지에 다다르고 또다시 오르막을 오르게 된다. 운노의 흐름을 알면 어려운 일들이 폭풍처럼 몰아치더라도 지나가는 중인지 들어오는 중인지 알 수가 있다. 그 흐름에 맞춰서 더 과감하게 나갈지 잠시 피해야 할지를 정하는 것이다. 운노는 10년마다 큰 변화의 주기를 맞이하는데 이를 대운이라고 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이 의미도 잘 모르고 대운이 들었다고 하면 좋은 운이 크게 들었다고 알아듣는다. 좋은 운이 크게 든 건지 흉한 운이 크게 든 건지는 알 수가 없다. 아무튼 운이 변하는 시기가 대운이 든 시기이다. 대운이라고 할 때는 이 변화 구간에서 운노가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은 것은 이 대운의 변화주기 때문이다. 바랬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날 때는 변화의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고 여기면 한결 대응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뭔가 시작될 때는 훨씬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마치 등산할 때 오르막이 시작되면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지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이다. 유독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운의 흐름이 변화하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사 신중해야 한다. 오늘 이 순간은 나를 사랑하기에도 부족할 순간이다. 그럼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갈등을 자초한다. 나 혼자 인생이 아니라 나라는 개체가 여기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는 수많은 다른 나들의 운노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운명에서 그토록 중히 여기는 때를 아는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 24시간 등등 때에 맞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가을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언제 맺는가? 곧 겨울이 오니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 봄을 기다려 다시 씨앗을 뿌리던지 적은 수확이나마 거둘 수 있도록 짧게 빠르게 뿌리든지 하다못해 이삭 줍기라도 고민해봐야 한다. 주식을 생각해보자. 갖고 있는 주식이 계속 하향 곡선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손해를 보더라도 팔든가 다시 올라갈 때까지 몇 년을 묵히든가 해야 하지 않는가? 어떤 사람들은 다 팔고 다시는 손을 대지 않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적은 돈으로 다시 투자처를 찾아 만회하려고 한다. 주식의 성공과 실패도 운명의 법칙을 따른다. 우주는 끝없이 변화하면서 반복되는 순환의 법칙으로 움직이는데 우주의 법칙을 가장 선명하고 짧고 현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이다. 양봉과 음봉이 있고 지나간 과거가 그래프로 선명하게 그려진다. 하지만 미래는 과거의 패턴을 보고 기업의 미래의 가치를 예측할 뿐 알 수가 없다. 주식은 타이밍을 잡는 기술이다. 기회가 와도 타이밍을 알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가 없다. 많은 사상과 종교가 정신적인 가치를 우위에 두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참 묘하게도 정신이 물질을 이기는 법이 그다지 많지 않다. 물질은 정신에 비해 결코 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물질인 육체가 있어야 정신이 유지된다. 정신만 있고 물질이 없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책 속의 진리는 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내가 읽고 내 머리에 들어와서 써먹어야 진리가 아닌가. 운명을 공부하는 것도 써먹자고 하는 공부이다. 써먹지 못할 공부를 왜 하겠는가? 우주의 생명력은 물질 파동이다.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전부 물질 기반이 있어야 한다. 물질과 정신, 음과 양,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뭉쳐있는 가운데 보석같이 잘 사는 방법을 캐내는 게 운명 공부가 아닐까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명의 만약은 없다입니다. 저자는 방산 노상진, 출판사는 샘&파커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산 노상진, 20대 초반 운명의 길에 들어서 40여 년 동안 정재계 인사를 비롯한 수만 명의 상담한 재하의 고수이다. 부산 박도사로 유명한 재산 박재현의 마지막 수제자로 알려져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욕망하는 것 딱 두 가지. 돈과 사랑이다. 살면 살수록 돈에 대한 절실함은 더욱 커진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다들 말한다. 더불어 뜻이 잘 맞는 동료와 친구, 가족까지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는 행복한 인생이라 할 만하다. 돈과 사랑.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 평생 이를 악물고 살아간다. 그런데 너무 공평하지 않다. 하는 일마다 잘 되어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열심히 도전하지만 결과가 처참한 사람도 있다. 왜 이럴까? 왜 저 친구는 잘 나가고 나는 이 모양일까? 지독하게 운이 없는 걸까? 20대 초반에 운명 공부를 시작해 40여 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상담하는 동안 나는 확신을 가졌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잘 되고 못 되는 이유까지 분명하게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다.
직업도 자기 의지대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타고난 천성에 잘 부합하는 직업을 본능적으로 찾아가는 것이다. 잘 찾아가면 성공하고 잘못 찾으면 고생과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다. 운명을 맹신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거부하면 거만한 사람이 되며 참고하면 현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맹신하거나 거부할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정보를 하나 더 얻었다고 생각하면 절망에 빠지거나 삶을 포기하려는 순간에도 희망이 보인다. 이것이 사주 명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이다. 돈만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 사랑만 넘친다고 해서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돈과 사랑, 물질과 정신, 음과 양이 가장 조화로울 때 우리는 행복하다고 느낀다. 그리고 그것은 태어날 때부터 불완전한 존재인 인간에게 주어진 숙명이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작동하는 자연에서 툭 붉어진 인간이 자연의 조화를 이해하고 추구할 때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1천만 원을 투자해도 1억 원을 투자한 것처럼 벌고 싶은 마음은 모두 굴뚝 같다. 당연하다. 사람의 마음은 현실과 이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만큼 살기 편하게 발전시켜 온 것이다. 실제 재산 증식에 탁월하거나 재물이 쏠리는 사주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언제부턴가 주식 상담을 하는 내담자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대개 단기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코인과 같은 고수익을 학수고대한다. 돈이란 모든 문제를 일으키는 근원이다. 가난할수록 기와집을 짓는다는 속담처럼 돈복이 약할수록 고공행진하는 종목을 쫓는다. 운명상담은 아무 말 대잔치가 아니다. 최선의 삶을 향한 사람에게는 적절한 안내를, 호황된 욕심을 품은 사람에게는 정신 차릴 냉수를 한 사발 건네는 게 옳다. 꿀바른 도약 같은 주식시장을 빗대어서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한다. 주식은 종목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때를 사는 것이다. 하늘이 정해준 운명의 시간 속에 기run의 시간도 흐르고 있다. 우주 만물은 끝없이 변화하면서 한 모양으로 머물지 않는다. 운명 속의 주식으로 타고난 복이 있는지가 우선이다. 주식은 시드머니가 많을수록, 정보가 많을수록, 시간이 많을수록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해도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니다. 마치 도로 위에 운전 같아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아무리 조심해도 뒷차가 와서 쿵 박을 수도 있고 갑자기 맨홀 뚜껑이 날아와서 앞 유리창을 박살낼 수도 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면 투자에 성공한 것이고 도중에 사고가 나면 투자는 실패한다. 안전한 투자 성향으로 경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량한 종목에 투자를 해도 꼭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다. 갑자기 세력들이 들어오고 기관과 외인들이 다 팔아치우기 시작하면 개미는 막아낼 수 없다. 마른 하늘에도 날벼락은 치고 내 집 마당에서 산삼을 캐기도 한다. 주식에는 운이 따른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많을수록, 공부를 많이 할수록, 시간에 구애받지 않을수록 편한 인생을 살 확률이 높아진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지 않는 편한 인생이면 행복할까? 유복한 집안에서 편안하게 공부하고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도 결혼에 실패하거나
가족의 죽음을 경험하기도 한다. 인생에도 운이 따른다. 주식도 인생도 알 수 없기는 매 한 가지다. 나의 의지로 나의 본질을 바꿀 순 없다.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 성별을 바꾸고, 다른 집의 양자로 입적되어 부모를 바꾸고, 이민을 가서 국적을 바꿀 수는 있다. 그렇게 한다고 타고난 운명이 바뀔까? 그들은 그러한 운명으로 태어났을 뿐이다. 이미 정해져 있지만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정해져 있지 않다고 오해한다.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다. 모른다는 말과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은 동의어가 아니다. 정해진 운명은 저마다 분명 존재한다. 마치 손바닥의 손금처럼 펼쳐져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를 뿐이다. 거슬러 올라가면 은하계의 탄생, 우주 빅뱅의 암흑 물질 등 과학의 영역에도 설명이 불가한 것 투성이다.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수준 그 너머에 우주가 존재한다. 사람의 운명은 우주처럼 시작된다. 인식 너머에서 시작되어 하필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이다. 지구는 왜 365일 동안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는가? 하루는 왜 24시간으로 쪼개져 있으며 왜 24저기를 쓰고 있는가? 운명을 읽는다는 것은 이러한 천문 질서에 근거한 자연 섭리와 사주, 관상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해 나라는 인간에게 주어진 선천의 암호를 풀어가는 행위이다. 운명가나 사주 명리학자를 찾아갈 때는 해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운명을 해석해 달라고 해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나의 운명은 시간과 공간이 만난 약속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누구를 찾아가도 8글자와 대우는 변치 않는 공식이다. 이 공식을 담는 것이 만세력이다. 요즘은 만세력 어플이 잘 개발되어 궁금한 사람은 만세력 어플을 다운받아 사주팔자와 오행 정도는 알아볼 수가 있다. 사주명리에 관심이 없거나 처음 보는 사람은 봐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암호처럼 느껴지겠지만 자기 생년월시가 띄고 있는 오행의 기운은 알아볼 수가 있다. 사주는 누가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가 있다. 상담가의 능력과 적용하는 이론에 따라 의미를 이해하는 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용하다, 때로는 사입이다라는 불필요한 시비거리가 생긴다. 운명은 도로와 자동차로 흔히 비유한다. 사람을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명을 갖고 태어난 자동차라고 하면 운은 명이라는 자동차가 달리는 도로와 같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시원하게 뻥 뚫린 고속도로도 있지만 지방도로나 심지어 비포장 도로를 운전해야 될 때도 있다. 운이 좋다는 것은 거침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고, 운이 나쁘다고 할 때는 언제 타이어에 펑크가 날지 모를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다. 아무리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더라도 목적지까지 고속도로만 달리는 사람은 없다. 가는 길이 대부분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을 수도 있지만 목적지까지 시골길로만 달리는 경우도 있다. 운전하기 힘든 길이어도 목적지는 엄청난 경관의 멋진 장소일 수도 있고, 좋은 자동차로 시원하게 고속도로를 달렸지만 사고가 나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할 때도 있다. 가는 동안에 보는 경치도 다르고 만나는 사건도 다르다. 계속 운이 좋기만 한 사람은 없다. 반면 운이 나쁘기만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운이 좋다, 나쁘다 말할 수는 있어도
운명이 좋다, 나쁘다 말하지는 못한다. 운명은 달리는 자동차와 도로가 합쳐진 것이지 별개가 아니어서 좋다 나쁘다를 따질 수 없다. 좋은 차든 오래된 중고차든 고속도로이든 시골길이든 모두 자기 것이다. 좋은 운명, 나쁜 운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타인의 인생이 더 순탄하고 복 받은 것처럼 보일 때, 나는 돈 걱정이 없이 떵떵거리고 살고 싶을 때, 내 처지가 공공하다고 느낄 때, 그 순간이 바로 비교가 가져오는 불행이 시작되는 지점이다. 사람은 운명을 믿든 안 믿든 정해진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과거는 지나갔고 현재는 내가 아는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어서 알 수 없으니 불안이 엄습한다. 나이가 들면서 지혜로워지는 것은 지나고 나면 지난 어리석음이 보이기 때문이다. 갖고 싶은 것은 당장 없는 것이므로 미래에 존재하고, 왜 그런지 이유는 지나왔으니까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현재에 살고 있다. 시간은 사람과 자연 모두에게 똑같이 흐르고 있지만 각자 다른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 사람이라는 개체가 더해져 각자 다른 결과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니 운의 존재를 전면 부인하는 사람도 매우 드물다. 있기는 있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를 뿐이다. 사람마다 각자 이성과 논리로 풀지 못하는 난제가 분명 존재한다. 운명을 물을 때는 막연한 희망을 캐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주명리의 근거에 타고난 운명의 전체 맥락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주명리는 먼 거리를 보는 망원경과 같다. 그러니 좋다 나쁘다의 관점에서 자기 운명을 판단하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명리에서 크게 보아서 없는 것도 현미경을 대고 볼 수 있다면 분명 존재할 것이다. 운명의 현미경이라는 도구가 현재로서는 요원할 뿐이다. 회남자에는 이런 문장이 있다. 자기를 아는 자는 남을 원망하지 않고 천명을 아는 자는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 복은 자기에게서 싹트고 화도 자기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은 자유의지라는 변수를 가지고 있다. 우주가 탄생시킨 모든 물질과 형상 가운데 오로지 인간만이 자유의지를 가진다. 우주 행성들이 수십억 년을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일정한 거리와 시간을 유지하며 공전과 자전을 하는 덕분에 지구에는 매일 낮과 밤이 바뀌고 사계절이 생긴다. 자연은 이렇게 정확한 하늘의 기운을 받은 그대로 진짜로서 존재하지만 인간은 다르다. 인간을 만물과 통틀어 물건이라고 보면 결함이 있는 제품이거나 가품일 것이다. 자유의지는 욕심에 근사한 말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내가 저것을 가질 수가 있다. 나는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다 등등 욕심이 발동하면서 운명도 자유의지로 바꿀 수 있다고 믿어버리는 것이다. 이 자유의지 때문에 운명의 변수가 생긴다. 자유는 변수가 없다. 여름이면 진동하는 하루살이를 보자. 하루살이는 인간의 눈에 하찮기 그지없는 귀찮기만 한 곤충이다. 하루살이는 매우 짧은 생을 살기 때문에 인간이 하루살이라고 이름 붙였을 뿐 하루를 사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관점이다. 알에서 성충으로 짝짓기를 마치고 죽기까지 2년 이상 사는 종류도 있다고 한다. 주로 물에 알을 낳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천 생태계에서는
나름대로 하는 역할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살이가 자유의지를 가진 것은 아니다. 자연의 일부로서 자기 몫을 다할 뿐이다. 내 눈에는 귀찮기만 한 이 하루살이의 짧은 일생도 자연에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루살이도 짝짓기를 위해 암수가 구별되고 열심히 번식 활동을 한다. 대부분 인간은 하루살이 따위는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더 넓게 천문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하루살이와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은가? 끝을 알 수 없는 우주, 그 안에 태양계, 태양계 안에서 지구, 지구에서 대한민국, 대한민국에서 나라는 존재는 아득하지 않는가? 자연스럽게 살면 되는데 인간만이 자유의지라는 이름으로 과다한 욕심을 부린다. 오직 인간만이 자연의 섭리에서 이탈하고 있다. 예민한 사람들은 마음에 돋보기가 있어서 어떤 말을 들으면 확대되어 큰 문제로 다가온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그 문제를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본인만이 그 문제를 크게 받아들여 확대 재생산해 나간다. 점점 더 예민해지는 것이다. 문제는 마음이다. 이 마음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불완전한 인생을 완벽한 인생으로 바꿀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진다. 착각에 빠진 인간은 불확실한 재물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산소를 이장해야 한다. 계획을 하면 사업운이 좋아진다. 구슬에서 원원을 달래야 한다는 등 인간의 마음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사기가 성행한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바로잡는 것 하나뿐이다. 단언하건대 부모님의 산소를 이장해서 사업이 번창하거나 계명을 해서 운이 바뀌었다고 느낀다면 운이 좋아지는 타이밍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뿐이다. 우주의 운행 법칙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장과 소멸이라는 과정을 따라가면 되는데 자유의지 때문에 인간은 희노애락에 고통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운명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다. 운명을 알면 다 자기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알아도 운명의 지배를 받고 몰라도 운명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 태어났는지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보자. 나의 자유의지로 태어난 게 아니다. 뭘 하려고 하면 때가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때가 바로 운의 때이다. 봄이 올 때 씨를 뿌려야 싹이 트는 것처럼 자신의 행위가 싹을 틔우고 결실을 맺을 때가 따로 존재한다는 의미다. 오늘 오후 3시에 나는 차를 마시고 있었고 김 씨는 운전을 하고 있었고 이 씨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오후 3시는 모두에게 같은 시간이지만 나와 김 씨, 이 씨는 각자 자기 운의 흐름 속에서 다른 행위를 한다. 명을 받을 생각이 운을 따라 행동하게 만드는 것이다. 엄밀하게 말하면 명에도 생각과 행동이 있고 운에도 생각과 행동이 있으니 동시라도 해야 정확하다. 명은 각 개인이 타고나서 살아가는 생로병사의 과정이며 타고난 임무가 무엇인지를 제시한다. 운에 따라 생각이 바뀐다는 표현도 엄밀히 말하면 운노가 바뀌었다라고 표현해야 한다. 생각이 바뀌는 것일까? 생각이 바뀐다고 느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기운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유는 모르지만 왠지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 사방에서 다 말려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 등등은 하늘의 기운이 내 생각을 일으키고 한 발 더 나아가
행동하라고 복도두기 때문이다.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우주의 질서이다. 이 질서는 하늘의 기운이 작용한 것으로 변화의 시작점은 하늘이지 인간의 생각이 아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운이 명하면 그 생각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것을 운이 흐른다고 하는 것이다. 하늘의 명에 따라 사계절 자연의 모습이 변화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운명을 인간의 자유의지로 바꿀 수 있다면 시간을 지배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자동차가 후진할 때도 내가 뒷걸음질을 칠 때도 시간은 앞으로 흐른다. 시간이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시간을 바꿀 수 있다고 해도 되니까 운명도 바꿀 수 있는 것이 된다. 그러나 시간은 미래로만 향하기 때문에 찰나의 몇 초 사이에도 미래가 되어 사람이 바꿀 수 없는 것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는 있어도 바꿀 수는 없다. 예측하면 바꿀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최선을 다해 방어할 수 있을 뿐이다. 시간의 절대성만 아니면 피흉취길, 흉한 것은 피하고 좋은 것은 취할 수가 있다. 다가오는 시간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다고 느끼게 되나 미래의 시간도 결국에는 지나간 시간이 되고 지나간 시간을 바꿀 수 없듯 시간의 절대성에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인간이 일으키는 잘못된 선택은 언제나 자유의지에서 비롯된다. 운명을 알면 눈에 불을 켜고 찾는 것을 다 가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운명을 아는 것은 인생이라는 강 앞에서 자기가 던질 수 있는 그물의 크기를 아는 것과 유사하다. 같은 강에서 각자 그물을 던지면 똑같이 물고기가 잡히지 않는다. 자기가 던진 그물의 크기, 그물망의 굵기, 던지는 손목 스냅의 에너지 등이 물고기를 잡는 데 영향을 미친다. 나는 어부인가 구경꾼인가? 자신이 어떤 에너지를 지니고 그물을 던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물을 던질 생각조차 없이 강을 감상하고 있는 사람인지 파악하는 것은 바로 운명감정, 감명이다. 부자는 왜 부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한가? 그런데 이런 다양하고 당연한 이유가 왜 하필이면 그 사람에게서 드러나는가? 운명 예측의 목적이 해답을 구하는 데 있다 하더라도 인간으로서는 자세히 알 수 없고 대략 범위만 알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사주에 재성이 없으면 재물그릇이 작다고 판단한다. 명리에서는 재성을 재물을 보관하는 창고로 보기 때문이다. 그럼 재물이 쌓이지 않는 사람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할까? 기술이나 학문을 이용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도 있고, 본인이 직접 큰 사업을 하지 못하더라도 중개하는 역할을 해서 돈을 버는 방법도 있다. 자기를 파악하면 어떻게 살 것인지 마음의 행로를 세울 수가 있다. 자신이 어부가 맞는지 알면 더 좋을 것이다. 어부일 수도 있고 구경꾼일 수도 있다. 타고난 본질이 구경꾼인데 자꾸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을 감상하고 누가 던져 올린 물고기를 한 점 나눠주면 그것을 기쁘게 먹고 싶을 뿐인데 자꾸 그물을 던지라고 하면 그 자체로 고통이 된다. 명리로 사주를 따져 각 개인이 가진 본질을 파악하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타고난 본질과 가진 도구를 알면 산다는 것이 좀 더 수월해진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문제를 내가 해결점을 찾으려 하고 느낄 때는 괜찮은데 남이 나의 문제를 지적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 운명을 공부하면 타인이 나에게 지적하는 것을 행하기 전에 객관성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먼저 나의 문제를 알고 대처할 수가 있다. 정답은 모르지만 범위만 알아도
충분히 자기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운이라는 것을 현재에 고정된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 운은 흐르고 있다. 운이 고정된 것이라면 운명도 고정된 것이고 운명에 포함된 수명이나 길흉화복도 다 고정된 것이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운이 고정된 것이라면 시간도 흐르지 않고 멈춘 것이어야 한다. 그 말인즉슨 계절이 바뀌지 않고 성장하거나 늙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간이 항상 흘러가듯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말은 현재에 국한되지 않음을 이해해야 한다. 운의 흐름은 자연과 같은 모습이다. 자연의 사계절이 봄부터 겨울까지 기후 변화를 보이듯 운명도 좋을 때와 나쁠 때가 번갈아가며 흐름을 보인다. 고통스럽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현재 봄이면 여름, 가을, 겨울의 운이 예정되어 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앞으로 어떤 운이 다가올지 알 수는 없어도 그 운로가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부자도 망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운의 흐름이 있다. 흐름을 알면 부자가 될 기회, 실패하는 시기를 포착할 수가 있다. 단지 흐른다고 해서 재벌과 같은 재물 그릇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이 재벌의 재물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타고난 그릇 안에서 재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있다는 것이다. 10을 갖고 태어났으면 10만큼, 100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100만큼 자기 복을 찾는 방법이 있다. 운의 흐름을 모르면 그마저도 지키기 어려워지고 그것이 곧 실제 고통으로 이어진다. 운의 흐름을 안다는 것은 내 인생의 평균을 깎아먹지 않는 공부법 같은 것이다. 명리를 통해 내 인생은 어떤 계절과 계를 같이 하는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계절의 힘이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알 수가 있다. 자기 자신은 이때를 모르기 때문에 정해진 운로의 정보를 얻어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 도움을 받는 것이다. 언제 봄이 될지를 알면 인내하며 노력하다가 그때 씨를 뿌리고 수확하여 기회를 잡을 수가 있다. 이 자체가 개운이라고 할 수가 있다. 개운의 한자를 보면 운이 열린다는 것이지 운명이 바뀐다는 것이 아니다. 운은 흐르되 정해진 대로 흐른다. 다만 어디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모를 뿐이다. 그럼에도 정해져 있다는 한마디에만 몰두해서 다른 말들은 귀담아 듣지도 않는다. 씨를 뿌리고 수확할 때를 아는 것이 운명 예측의 목적이다. 경기도 외곽에서 배달 전문 백반집을 하던 부부가 있었다. 남편이 단골 공장에 배달을 갔다가 공장이 매몰로 나온 것을 알았다. 남편은 갑자기 귀가 솔깃해졌다. 갈수록 인건비와 재료비가 오르고 주방 일을 하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든 때다 평생 손에 물을 묻히던 일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고생해서 모은 돈으로 이번 기회에 공장을 인수해볼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 매물로 나온 공장은 간의 수공업 마냥 작은 공장이었다. 우람한 기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수십 명의 직원을 두는 큰 규모가 아니었다. 그러니 아내와 둘이서 부지런히 하면 백반집보다는 몸이 덜 고될 것 같았다. 그런데 아내가 반대를 했다. 마스크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백반은 하루에 한 끼는 꼭 사 먹는 사람들이 있지만 마스크를 밥 먹듯이 사는 것도 아닌데. 아내의 말도 일리는 있었지만 마스크 공장 매물이 자꾸만 생각이 났다. 사실은 공장 부지가 더 탐이 났다. 마스크 판매에 따른 수익보다는 깔고 앉아있으면 노후에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았다. 갈등하면서도
못 잊어하던 때에 마스크 공장 사장이 인수를 적극적으로 권하기 시작했다. 마스크 공장 사장은 10년 동안 공장을 했지만 대출과 이자만 늘어가던 실정이라 공장을 정리해서 대출을 갚고 작은 카페라도 열고 싶었다. 두 사람의 뜻이 맞았던더라 맥반집 사장은 마스크 공장을 인수했고 마스크 공장 사장은 공장을 처분한 것을 큰 행운으로 여겼다. 그 뒤에 몇 달이 지나 무슨 일이 생겼을까? 코로나가 터졌다. 전 지구의 사람들이 마스크 없이는 살 수 없는 지경이 되고 한 장에 1,500원가량 하던 마스크는 한 장에 6,000원, 7,000원, 심지어 만원까지 올라갔다. 사람을 고용해서 24시간을 풀 가동해도 주문량을 맞추기가 어려울 지경이 되었다. 마스크 공장을 넘긴 원래 사장은 땅을 치고 하늘을 원망했고 백반집 사장은 얼떨결에 큰 돈을 만지게 되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마스크 공장 바로 옆으로 새 도로가 확정되어 공장 부지 부동산 가치도 엄청 뛰었다. 하지만 백반집 사장은 여전히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원하는 것이 재물과 부동산이었으니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어도 몸이 고된 것은 피하기 어려웠다. 한편 원래 마스크 공장 사장은 공장을 넘기고 대출을 갚은 뒤에 원하던 작은 카페를 열었다. 처음 한 달은 그럭저럭 운영이 되었는데 코로나가 터지자 손님 발길이 뚝 끊겼다. 정부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대출을 풀기 시작했고 어쩔 수 없이 또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대출이 지겨워서 공장을 넘겼는데 다시 또 대출을 받는 처지에 이르렀다.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정해진 것이다. 한 사람은 가을의 열매를 수확하는 시기에 들어섰고 한 사람은 추운 겨울 한가운데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시기를 맞은 것이다. 그러니 하나의 공장에 한 달 정도 시간차로 두 사람의 재물이 크게 엇갈린 것이다. 대출을 피하고자 했던 원래 마스크 공장 사장은 아무리 대출을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 않았다. 때가 아니었으니까. 노동을 피하고 싶었던 백반집 사장은 여전히 노동을 하고 있다. 그의 운명은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정해진 운명의 행방을 안다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사주 명리학자가 운노를 미리 짚어줬다면 어땠을까? 구체적으로 마스크 공장을 팔아라, 마라. 카페를 열어라, 마라가 아니라 운이 상승 구간에 들어선 것인지 하강 국면에 접어든 것인지 정도만 알았어도 대처 방식은 달랐을 것이다. 물속에서 물을 찾는 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이라서 사주 명리학자의 조언은 조언이고 결국 스스로 결정했을 테지만 말이다. 개운이라는 것은 나만의 소중한 시간을 찾는 것이다. 정해진 때가 올 때까지 어려운 국면에서도 편한 마음을 가지도록 안심시키는 것이 바로 상담의 본령이다. 그 누구도 타고나지 않은 것을 알려주지는 못한다. 그런데 때는 있다. 개오는 이 때를 맞춰 변화를 맞이하는 자세를 일컫는다. 시간성. 우주가 정해진 운명의 시간이 분명 내재되어 있다. 늘 시간이 부족한가? 시간에 쫓기면서 일해도 만족스럽지 않은가? 시간은 만물에 똑같이 흐르는데 자신의 행동이 유의미한 행동인지 무의미한 행동인지 지금 해야 될 일인지 나중에 해야 될 일인지 모르고 하기 때문이다. 돈을 잘 벌고 성공한 사람들의 비결을 물으면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충고한다. 그들은 사주명리를 몰라도 시간이 운명의 기본 바탕임을 알았던 것이다. 이 일의 우선순위는 제각각 다르다. 부지런을 떨어도 안 되는 것은 자기 시간, 때가 오지 않은 것이다.
나쁜 일들은 연달아 일어난다. 어려운 일들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면 피하고 싶은 심정이 된다. 그래서 개운을 외치며 좋게 바꿀 방법을 찾는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니 좋은 때를 알고 그때가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 아니면 좋은 때가 오고 있다고 믿으며 힘든 시기일수록 더욱 욕망을 절제하며 대비하는 자세로 견뎌야 하는 것이다. 내리막을 계속 내려가다 보면 평지에 다다르고 또다시 오르막을 오르게 된다. 운노의 흐름을 알면 어려운 일들이 폭풍처럼 몰아치더라도 지나가는 중인지 들어오는 중인지 알 수가 있다. 그 흐름에 맞춰서 더 과감하게 나갈지 잠시 피해야 할지를 정하는 것이다. 운노는 10년마다 큰 변화의 주기를 맞이하는데 이를 대운이라고 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과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이 의미도 잘 모르고 대운이 들었다고 하면 좋은 운이 크게 들었다고 알아듣는다. 좋은 운이 크게 든 건지 흉한 운이 크게 든 건지는 알 수가 없다. 아무튼 운이 변하는 시기가 대운이 든 시기이다. 대운이라고 할 때는 이 변화 구간에서 운노가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은 것은 이 대운의 변화 주기 때문이다. 바랬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날 때는 변화의 구간에 들어가고 있다고 여기면 한결 대응하기가 수월해질 것이다. 뭔가 시작될 때는 훨씬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마치 등산할 때 오르막이 시작되면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지고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이치이다. 유독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운의 흐름이 변화하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사 신중해야 한다. 오늘 이 순간은 나를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순간이다. 그럼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갈등을 자초한다. 나 혼자 인생이 아니라 나라는 개체가 여기 이 순간을 살기 위해서는 수많은 다른 나들의 운노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 중요한 것은 운명에서 그토록 중히 여기는 때를 아는 것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하루 24시간 등등 때에 맞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가을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언제 맺는가? 곧 겨울이 오니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 봄을 기다려 다시 씨앗을 뿌리던지 적은 수확이나마 거둘 수 있도록 짧게 빠르게 뿌리든지 하다못해 이삭 줍기라도 고민해봐야 한다. 주식을 생각해보자. 갖고 있는 주식이 계속 하향 곡선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손해를 보더라도 팔든가 다시 올라갈 때까지 몇 년을 묵히든가 해야 하지 않는가? 어떤 사람들은 다 팔고 다시는 손을 대지 않는 반면 어떤 사람은 적은 돈으로 다시 투자처를 찾아 만회하려고 한다. 주식의 성공과 실패도 운명의 법칙을 따른다. 우주는 끝없이 변화하면서 반복되는 순환의 법칙으로 움직이는데 우주의 법칙을 가장 선명하고 짧고 현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이다. 양봉과 음봉이 있고 지나간 과거가 그래프로 선명하게 그려진다. 하지만 미래는 과거의 패턴을 보고 기업의 미래의 가치를 예측할 뿐 알 수가 없다. 주식은 타이밍을 잡는 기술이다. 기회가 와도 타이밍을 알지 못하면 부자가 될 수가 없다. 많은 사상과 종교가 정신적인 가치를 우위에 두고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은 참 묘하게도 정신이 물질을 이기는 법이 그다지 많지 않다. 물질은 정신에 비해 결코 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간은 물질인 육체가 있어야 정신이 유지된다. 정신만 있고 물질이 없으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책 속의 진리는
누구나 말할 수 있어도 내가 읽고 내 머리에 들어와서 써먹어야 진리가 아닌가. 운명을 공부하는 것도 써먹자고 하는 공부이다. 써먹지 못할 공부를 왜 하겠는가? 우주의 생명력은 물질 파동이다.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전부 물질 기반이 있어야 한다. 물질과 정신, 음과 양, 시간과 공간이 하나로 뭉쳐있는 가운데 보석같이 잘 사는 방법을 캐내는 게 운명 공부가 아닐까 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제가 발췌에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